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본 게 언제였나요? 혹시 나는 왜 잠을 못 자는 걸까? 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8시간을 자고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꿀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게 어려운 걸까요? 주변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하거나 친구들이 수면제 없으면 못 잔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오늘은 행복한 꿀잠이라는 책을 통해 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숙면을 얻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서 소개할 행복한 꿀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이 PDF에는 오늘 다룰 핵심 팁들이 요약되어 있으니 꼭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꼭 행복한 꿀잠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 8시간, 9시간 푹 자고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행복한 꿀잠은 이렇게 말해요.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세르반테스가 말했듯 수면은 필요한 마음의 최상의 약이다.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놀랍게도 우리 뇌가 완전히 쉬는 완전 수면 상태는 하루에 단 15분 정도에 불과하대요. 7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이 15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8시간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낀다면 수면의 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해요. 수면의 질은 시간과도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과도 큰 관련이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꼭 8시간을 자야 해 라는 강박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죠. 잠이란 잠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고 난 후에 창의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운동 기능은 20%, 인지 기능은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되죠. 본론 2. 불면증의 오해 풀기. 자, 이제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고 불평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옆에서 자던 가족이나 친구가 코까지 골면서 푹 잤으면서 라고 핀잔을 준 적은요? 이 상황, 행복한 꿀잠에서 딱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불면은 없다. 불면 증세만 있을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깊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수면 1단계인 입면 단계에서 떠오르는 생생한 생각이나 렘 수면 단계의 꿈만 기억하고 잠을 못 잤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입면 단계에서는 온갖 공상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다거나 해결하지 못한 업무가 머릿속에서 맴돌거나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 공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결국 깊은 잠을 자고 나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잠을 못 잤다고 느껴요.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보면 깊은 잠에서 나타나는 델타파가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끔 새벽에 깨어나서 또 잠을 설쳤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잘 잤다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본론 3. 수면 사이클의 비밀. 그럼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행복한 꿀잠은 수면이 단순히 눈 감고 자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요.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 얕은 잠의 1, 2단계, 깊은 잠의 델타파 단계,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 이 사이클은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된다고 해요. 특히 렘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새벽에 생생한 꿈을 꾸는 이유죠. 그런데 렘 수면에서 깨어나면 꿈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건 잘못된 인식이래요. 렘 수면은 뇌가 건강해지는 과정이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낮에 졸리지 않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반면 정수면은 신체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숙면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깊은 잠 단계에서 갑자기 깨어나면 렘 수면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들 수 있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론 사숙면을 위한 실천 팁.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행복한 꿀잠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제시하는데 이 중 몇 가지는 정말 간단해서 바로 따라 할 수 있어요. 1. 숙면은 천부적 권리다. 먼저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숙면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잘 거라는 불안부터 내려놓아야 한대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은 푹 잘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자기암시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이 스트레스를 재료로 바꿔라. 스트레스는 숙면의 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책은 달리 보라고 해요. 스트레스를 창의력을 키우는 재료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낮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걸 곱씹지 말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세요. 따뜻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에요. 3. 카페인 관리하기. 카페인은 숙면에 큰 적일 수 있어요. 커피, 콜라, 차 같은 음료는 오후 4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대요. 카페인은 사람에 따라 5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몸의 남아뇌를 각성시킨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서 3일에서 4일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절대 주지 마세요. 4. 미지근한 샤워와 족욕. 잠들기 전 미지근한 샤워는 체온을 조절해서 숙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수온은 36도에서 40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더 못 자게 할 수 있거든요. 족욕도 좋은 대안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돼 잠이 솔솔 온답니다. 오적당한 운동. 낮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보세요. 조깅은 너무 격렬할 수 있으니 느긋한 속도로 걷는 게 좋아요. 이 상쾌한 피로감이 숙면으로 이어진답니다. 본론 5. 마음을 비우는 법. 숙면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행복한 꿀잠에는 마음을 비우는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건 정말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라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첫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신경 써서 해결하면 돼요. 둘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관심을 끊으세요. 서양 속담처럼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지 말라는 거죠. 셋째, 신경 쓸 가치 없는 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책에 나오는 수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이불 밖에 두고 자세요. 안에 두고 자세요? 라고 물었죠. 할아버지는 그날 밤 수염을 이불 밖에 둘지 안에 둘지 고민하다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이 이야기 웃기면서도 우리 모습과 닮았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느라 스스로 잠을 못 자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생각에 묶이지 마라. 마음을 비우면 숙면이 따라온다. 본론 6. 현대사회와 수면장애. 현대사회는 정말 불면증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행복한 꿀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7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한국에서도 73.4%의 사람들이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나죠? 스마트폰, 스트레스, 바쁜 일상. 이 모든 게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있죠.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더 못 자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책은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라고 추천해요. 저도 이걸 실천해보니 정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또 이 책은 사회적으로 숙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해요. 숙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건강, 심지어 행복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웃로 마무리. 자, 오늘 행복한 꿀잠을 통해 숙면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어요. 잠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죠. 이 책은 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실질적인 방법들로 여러분의 수면을 바꿔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팁들 기억나시죠? 카페인을 오후 4시 이후엔 피하고 미지근한 샤워로 체온을 조절하고 저녁 산책으로 상쾌한 피로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잘 잤다 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꿀잠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행복한 꿀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잠이 그리고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그리고 꿀잠 되세요.